자, 오늘은 칠판에 있는 제목 공제조합 합의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가 보험사입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크게는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 기업입니다. 창출이다. 공제조합은 공제료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조합입니다. 기업입니다. 즉 말해서 조합원이 공제료를 모아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공제료로 손해를 배상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차이를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고 관리를 받습니다. 자, 여기는 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죠. 국토교통부입니다. 또 바뀌었으니까요. 교통부. 다시 말하면 민원을 넣는다면 보험사의 분쟁거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거고, 이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는 거죠. 자, 여기서 금융감독원은 어떻든 간에 그 보험사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어떤 결과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조율을 하거나 또는 그 자료를 조사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상태라 보시면 되는데, 국토해양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관리부터 교통에 대한 부분부터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제조합의 관리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건 뭐 사견이니까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민원을 넣어도 엄청난 기간이 소요된 후에 어떤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그것도 일일이 담당자를 찾아서 민원이 어떻게 되느냐 등등, 기간은 얼마나 더 소요되고 있느냐 등등, 이렇게 일일이 체크해야 그래도 뭐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정도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으면 그렇게 효과가 없다, 민원의 어떤 취지에 부합할 정도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사견입니다. 또 그걸로 아주 분쟁이 일으킬 수는 없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보험사는 적정한 보험료를 받습니다. 보험료. 여러분들은 보험료라는 개념을 아시겠지만 이 보험료가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매월 금액을 산정해서 사고를 냈으면 더 이제 위험 부담을 더 안고 보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보험료를 적자를 내면서 보험사가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익금을 전체 이 보험료를 모아서 보험금을 지출하고 났더니 뭐 3%의 이익이 생겼다, 5%의 이익이 생겼다, 모든 비용을 떨고라도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 보험료를 적정하게 받습니다. 적정하게. 즉 말해서 보험금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정하게 주고 보험료도 적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은 보험료가 아니라 공제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금액적인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20만 원을 공제료로 조합원이 내고 있다. 조합원이 내고 있다, 공제료를. 자, 공제조합의 합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공제조합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제조합이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어떻게 합의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제조합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A라는 피해자가 있고 B라는 피해자가 있는데 A라는 피해자가 설계골 골절이 있었다는 거죠. B라는 자도 설계골 골절이 있고 회사도 똑같이 다녔고 그 징후도 동일했다. 그런데 보험사와 합의를 받는데 2,900만 원을 받았다. 합의금을. 자, 뭐 변호사를 선임했어. 뭐 소송까지 안 갔다고 칩시다. 소외 합의 조정으로 했어. 2,900만 원을 받았다. 보험사에서. 그런데 동일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했어. B가. 공제조합하고 합의를 받는데 1,200만 원의 합의를 보았다.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 간의 차이는. 왜 그런 결과치가 나왔느냐. 단 조금 전의 결과는 소송 가지 않은 소송 전 합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A와 B는 소송 갈 것을 원하지 않았고 소송 전에 합의를 해달라고 했고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그렇게 나왔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집어나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보험료와 공제료의 차이입니다. 자, 금액적으로 보면 1년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제료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30만 원이다. 130만 원이다. 또는 뭐 150만 원이다. 택시기사의 공제료가 1년에 13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좋아요. 자, 보험사의 보험료가 냈더니 1년에 80만 원이다. 1년 기준이에요. 80만 원이다. 자, 금액이 더 많죠. 보험료가 1인당에게 주어지는 보험료가 80만 원인데 공제조합의 공제료는 130만 원이면 더 작은 거잖아요. 그죠? 더 작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금액이 적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왜 공제료를 들고 나왔냐 하면 자, 일반적으로 자가용 운전자들은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상 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시간, 뭐 2시간 정도밖에 운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속력을 내고 달리고 막 이러지 않아요. 출퇴근하면서 운전하고 일상적인 도로 범주 내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깊은 큰 사고가 나지 않아요. 안 나요. 자, 그런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자, 들어볼게요. 택시 10시간씩 한 사람이 운전해요. 10시간. 자, 2시간 운전해, 10시간 운전해요. 자, 화물트럭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운전해요. 뭐 10시간도 더 하는 거죠. 자, 버스 운전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선을 다녀요. 평균 10시간. 그냥 막 24시간, 10시간 잡자고요. 어떤 사람은 12시간, 20시간도 운전을 하니까. 그런데 그냥 10시간 잡자고요. 자, 여기에서 벌써 시간적으로 볼게요. 몇 배의 차이가 나요? 5배의 차이가 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험학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의 노출입니다. 손해사정학에도 있는데 위험의 노출이에요.
위험에 5배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공제조합의 운전자는 위험에 5배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보험료는 130만 원 내, 공제료는 130만 원 내요. 이 개인보험에 80만 원보다 많이 내지만 문제는 5배에 해당되는 위험에 노출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노출이 됐으니까 이제 그 사고의 빈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5톤 트럭을 운전한다고 봐요. 5톤 트럭을 운전해요. 5톤 트럭을 운전하면 사고가 났을 때 승용차의 경우는 무릎을 이렇게 충돌하거나 허벅지를 충돌하거나 정강이를 이렇게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 그 충격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중요한 장기를 이렇게 충격하지 않습니다. 1차 사고에서는. 그런데 차체가 높은 트럭, 버스, 버스들 엄청 많습니다. 관광버스, 시내버스, 여러 종류의 버스들이 있고, 렌트카 공제조합의 버스, 그 다음에 트럭, 화물 트럭들은 대부분 모두 다 큰 트럭들이죠. 이런 트럭들에 부딪히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트럭의 전면에 머리가 부딪히고 가슴이 부딪히기 때문에 두개골 골절, 뇌출혈, 파열, 목 경추의 골절, 척수의 손상, 심장의 마비, 폐의 손상, 폐 손상되면 호흡이 마비돼 버리겠죠. 그 외에 간의 파열, 복부의 파열, 이런 등으로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가 많아진다. 이게 사고의 깊이, 심도라고 합니다. 깊이. 심도. 자, 개인보험, 그러니까 보험사는 2시간 운전을 하는 거와 더불어서 큰 사고가 안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공제료, 이게 모든 공제조합들은 실질적으로 택시 공제조합, 화물차 공제조합, 등등 공제조합들은 어떻든 간에 위험이 많이 노출되었을 뿐더러 심도가 깊다라는 거죠. 이 노출 시간만 가지고도 금액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요. 이 보험금, 즉 말해서 공제금이 나갈, 손해배상금이 나갈 확률적인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이미 5배가 높으니까. 거기다가 깊이까지 깊어요. 한 사건에 통상의 손해가 1,500만원씩 나간다고 봤을 경우에 이런 심도가 깊은 사고는 실질적으로 3억도 나가고, 사망사건에서. 그리고 경우까지 해서 식물인간으로 있거나 하반신 마비로 있거나 펜마비로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망사고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가요. 왜? 간병인이 이 사람이 앞으로 죽을 날 여명기간, 즉 말해서 이 사람의 여명기간, 살아있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식물인간이면 간병인이 2인 붙거나 1.5인이 붙거나 1인이 붙거나 이렇게 그 비용까지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0.5인이나 1인 정도가 경호인으로 필요하다, 간병인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그냥 손해배상액이 따져보면 향후치료비하고 간병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일 못할 손해인 상실 수익액 등등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다 정하면 8억도 나오고 10억도 나오고 이래요. 손해배상금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사건에 너무 많은 깊은 손해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어떻게 했어요?
적절하게 손해를 관리하면 돼요. 보험사는. 자, 보험사는 적절하게 손해보험, 손해 관리하면 돼요. 자, 그런데 공제조합은 이렇게 적절하게 일반 합의해서, 소송 전 합의해서 적절하게 손해액 산정해서 보험사처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이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보험사처럼 적절하게 이 손해배상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제료를 확 올려야 되겠죠. 자, 빈도수가 높으니까 5배로 올려야 되겠죠. 맞죠? 5배로 올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깊이까지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럼 또 5배를 올려야 돼요. 그럼 이거에 5배, 10배를 올려야 돼요. 그럼 13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제료. 아무도 가입 안 하겠죠. 자, 택시기사 어려워요. 요즘 되게 어렵습니다. 화물차 이 소유한 기사님들 엄청 어렵습니다. 기름값도 안 난다고 하니까요. 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월급 받아봐야 뭐 300, 500 이렇습니다. 이분들에게 매월 공제료 130만 원씩 내라. 이러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적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덜 줘야 되겠죠. 그냥 덜이라고 하겠습니다. 줘야. 이러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사하고 합의했을 때 변호사가 사건을 의뢰받아서 했을 때 똑같은 상태, 설계골이 골절이 있고 분쇄골절이 있어가지고 합의해서 2,900만 원을 받았는데 공제조합의 사건에서 뭐 900만 원을 받았다, 1,200만 원을 받았다, 똑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다만 미련 없이 이것을 소송으로 가주면 법원은 정상적으로 평가한다.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손해배상금을 덜 산정하지 않는다. 재판부에서 덜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제조합 사건에서는 대안은 소송 전 합의 조정이 아니라 뭐다? 소송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사고를 가지고 소송을 갔을 때는 신체 감정 결과에서 장애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실익이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공제조합과 끈질기게 분쟁을 해서 정상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방법은 정상적인 손해배상액을 받기는 매우 어렵겠죠. 이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같이 전화해서 손해배상액 주세요, 손해배상액 주세요, 저 많이 아파요, 내 손해는 무엇이에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 손해를 정상에 가까운이라고 이야기해야겠죠. 내가 법률상 받아야 되는 손해에 가까운 손해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자, 다만 8주 이상, 몇 주요? 8주 이상의 사고, 즉 말해서 이거는 골절이 있고 수술했다는 겁니다. 골절이 있고 수술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일 경우에는 소송이 아니고서는 공제조합과 합의조정으로, 소송 전 합의조정으로 정상적인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하므로 소송을
8주 이상부터는 이상입니다. 이상. 8주를 포함하는 거죠. 8주를 포함하는 8주 이상부터는 이 부분을 소송으로 다투어서 정상적으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서 손해액을 받는 것이 이 공제조합 사건에서의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다만 이 합의금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소송의 방법은 맞지 않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담은 근접하게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하면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금을 그것 또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대응해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가 직접 공제조합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손해배상금 합의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공제조합에서는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은 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드릴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보험사는 2,900만 원 주는 손해배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손해액을 산정해봤더니 장애는 한시 1년이고 장애율은 7%예요. 위자료 다 산정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계산을 해도 800만 원이에요. 저희들의 입장은 이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돈 받아 가시거나 돈 받아 가서 합의 보시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교통사고 부분에서 공제조합 사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공제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고겠죠. 80%는 소송 안 갑니다. 이래도 에이 소송 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미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송이 쉬운데요. 한 번도 법원을 피해자가 안 가는데 피해자가 법원 한 번도 안 갑니다. 딱 소송 가면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한 번 가서 검사 한 번 받는 거예요. 내 장애가 얼마쯤인지 법원이 지정한 의사한테. 그거 왜 없어요? 한 번도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갑니다. 자, 80%가 그래서 소송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손해액을 보상받는데 그것도 한참 후에 다치고 나서 한참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소송 가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왜? 공제조합에서는 합의 본다는 명분으로 CD 달라. 한참 지나고 나서 서류 하나가 안 왔는데 진단서 또 달라고 그래. 그럼 검토하는데 시간이 또 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진단서 받았는데 소견서 하나 더 보내주세요. 소견서 보내주고 또 한 3개월 후에 영상 하나가 빠졌는데 그 영상이 초기 영상 같아요. 초기 영상 한번 보내주세요. 또 3개월 가요. 벌써 1년 가. 일단 자료를 달라고 하는 시점이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인가 하고 7개월 이렇게인가 하는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자료 주세요. 진단서 주세요. 업무 기록지 주세요. 영상 주셨는데 영상이 하나가 없어요. 영상이 그것도 허려요. 소견서는 없나요? 판독지 주세요. 이러면 수립하는데 1년 지나버린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1년 반 후에 임의로 합의금 정해서 900만 원이에요. 1년 반이 지난 후에 여기서는 벌써 6개월, 7개월 만에 2,900만 원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아까 똑같은 사고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900만 원이에요 하고 그때 소송 가시든지요.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상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출발해서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소송 가주세요. 이야기해요. 자, 1년 6개월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다친 지. 특별히 설계골의 수술이 아주 난해하게 골절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운동범위 상당히 돌아옵니다. 연구장에 나올 거, 한시 5년 나오겠죠. 한시 5년 나올 거, 한시 3년 나올 거고.
장애 기간이 그때 소송을 맡기시면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의 합의금을 받는 방법에서 그때 사건을 맡기시면 한참 지난 후에 소송을 맡기시면 소송의 결과가 신체 감정에서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는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손해배상액을 그렇게 많은 금액을 판결에서 받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자, 입장이 있다. 공제조합도 소송 전 합의 조정으로 금액을 많이 주지 못하는 내부적인 입장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주 이상의 환자이다. 8주를 포함 8주 이상의 환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이다. 그러면 바로 사고 시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라. 어떻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다치고 나서 일주일 후에도 좋고 2주 후도 좋고 한 달 후에도 좋고 최대한 빠르게 선임한 후에 바로 소장 집어넣고 법원에 소장 바로 들어가고 신체감정 신청 바로 넣으면 6개월 지나면 신체감정 평가할 수 있으니까 장애 평가할 수 있어요. 맥바레이더 기준표로 할 수 있으니까 소송 기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신체 감정도 할 수 있고 뭐 다리에 금속 내고정물 있다 하더라도 신체 감정 다 돼요. 경험칙상 다 됩니다.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신체 감정인은 대학병원급 의사이고 그런 평가 다 해요. 내고정물이 있다 할지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 평가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내고정물이 있어서 일명 몸 안에 쇠가 박혀가지고 장애 평가 못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신체 감정에서 다 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소송해서 바로 신체 감정 받고 쟁점들 가실 비율이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그거 다투면서 신체 감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손해에 대한 확정들을 해가면 자, 신체 감정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한다? 청구 취지 변경 바로 하고 판사님 하해 권고 결정하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판결문 받으면 돼요. 통상 판결문이 1심 판결에서 대부분 다 끝난다.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이 끝나는 거예요. 합의 본다고 1년 반씩 막 끌려다니지 마시고 빠르게 이렇게 정리해라.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제조합의 합의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